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8,173불,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더리움 14.24% 상승한 239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397불, 라이트코인 101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국내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경남 창원의 한 암호화폐 업체 대표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은 김 씨가 암호화폐 사업 때문에 빚이 늘자 이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이분께서도 정말 한번 사업 잘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냐면은 이 공황장애 약까지 드셨다라고 해요. 정말 괴로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안동 암호화폐 사기업체 대표 2명의 구속영장이 반려가 되었다. 승리가 승리했네 라는 그 새로운 신조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반려견 같은 소린지 모르겠네요.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다.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은 A씨를 일단 석방할 예정입니다. 석방이 뭡니까? 생일빵을 먹여버려야지.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B씨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00명, 금액은 32억 원. 이거 지금 여기서 풀어줬으니까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미 인멸을 했겠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잡거래소들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 전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구축 나선다. 암호화폐 보상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암호화폐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분열 상태죠.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한반도가 세 개로 나눠진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 서울 사람들이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지역 사람들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 그리고 남녀 갈등도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나라 자체가 이렇게 분열이 돼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냥 모두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부디 이런 갈등에 참여하지 마시고 서로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잠시나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익명의 게시물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비트코인을 이체해라 하지 않으면은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 이 정신 나간 놈이죠. 이 자식 이거 잡아다가 재래식 변소에 한 2년 정도 가둬놔야 됩니다. 이 진정한 독가스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대형 호재 한 가지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비트코인 관련 광고가 내일부터 미국 전역에 방송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광고가 방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게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목청 높여서 가지아를 외치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 TV 광고가 더욱더 많은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에 불러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컨센서스에서 유출된 사진에 의하면은 이베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었었죠. 자, 그런데 이베이 측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베이의 대변인 캔디스가 이야기하기를 이베이는 암호화폐 채굴기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베이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그 유출 사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베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굴기를 판다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베이는 돈을 주면은 대리로 채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성행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파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TV 광고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베이에서 암호화폐 관련 결제를 지원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거래대들 중에서 거래 내역이 사고 파는 그 거래 내역이 비트코인 하나 이상의 가격에 달한 사람들을 상대로 5만 개의 BNB 토큰을 에어드랍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했었고, 그 외에 VIP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동안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VIP 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VIP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득들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제 시청자분들 중에 VIP 회원이 계시다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BNB 토큰 같은 경우는 5분 동안 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새로운 소매 투자자들, 즉 개미들의 진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개미들이 설탕 냄새를 맡았다 이거죠. 지금 그레이스케일 등등 여러가지 호재에 힘입어가지고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개미들의 입맛에 맞는 먹이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CNBC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미 투자자들, 언론 매체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의 파워를 보여주는 듯한 이 슈퍼맨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CNBC에서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또한 TV 광고까지 나온다. 이 정말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서클 CEO CME 거래량 신기록은 기관 투자자의 진입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최근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의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의 60%는 기관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고요. 또한 이들은 스파이 해커를 고용해가지고 보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지금 현재 4세대 콜드 월렛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딜로이트에서 이야기하기를 올해 내로 대규모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비체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새로 이제 비체인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 딜로이트는 멀티 플랫폼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무려 50% 이상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조셉 루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이룬 모든 것을 블록체인도 할 수 있다. 조셉 루빈은 정말 굉장히 이더리움에 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2019년 컨센서스 행사에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지미송과 돈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느냐? 만약에 이더리움이 4년 후 지금보다 더 발전해 있다면 지미송은 조셉 루빈에게 810개의 이더리움을 지불해야 되고, 반면에 이더리움 기반 뎁 경제가 현재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조셉 루빈이 지미송에게 대략 69개의 비트코인을 내줘야 합니다. 이 내기 금액 규모 같은 경우는 50만 달러나 되는데 한국 돈으로 지금 5억 6천? 5억 5천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자, 제가 이 기사를 딱 읽자마자 드는 생각 한 가지, 이것들이 아주 그냥 돈지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불우유 돕기를 해라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은 최근 불장에 힘입어서 온톨로지가 지난 5월 10일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 그리고 이는 대내외적인 펀더멘탈의 지지 덕분인 것 같다라는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고요. 온톨로지 홀더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T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서 활용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자 폼폴리아노가 이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네들은 은행들 중에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없다네? 어처구니가 없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멍청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폼폴리아노는 또 한 가지 트윗을 남기게 되는데요. NFL, 미국 미식축구죠. 이 NFL 선수 중에 버팔로 빌스의 맷 바클리가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NFL 선수들 중에서는 비트코인 옹호자가 많다. 이들이 모두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받을 경우 구단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선수들은 은퇴 전까지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MY 사프라 은행에서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냥 보통 계좌도 아니고요. 이제 미국 연방 은행 및 보험국에서 제공을 하는 FDIC
보험이 적용이 되는 아주 믿음직한 그런 계좌라고 합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은행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호재 소식이죠. 자, 한편 프랑스와 이스라엘 금융당국은 협력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규제 문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또 해주었고, 안타깝게도 전에 해킹을 당했었던 뉴질랜드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피아는 파산 신청을 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이번엔 이더리움에 이어서 트론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피델리티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9개 직무 채용을 공지를 한 것인데요. 이 중에 5개는 네트워크 보안, 블록체인 아키텍처, UI 설계 등의 기술적 배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결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석가들을 또 영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컨센서스 2019에서 미국 하원 의원이 하드포크로 암호화폐 보유분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발표를 또 했고요. 이 국회의원이 하드포크가 뭔지도 알고 하드포크 할 때 주어지는 토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굉장히 부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FTC 위원장이 임기 만료가 돼가지고 퇴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CFT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 암호화폐 어머니인 그 SEC의 헤스터 피어스랑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인가?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 이 사람이 퇴임하고 나서 후임이 이제 또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부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물이 또 후임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미국 주식이 요동치고 있죠. 최근에 CNBC의 크레이머 매드머니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없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그 성과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근본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데,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셉 영과 코인쉐어의 CSO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해서 거시경제가 거시기해져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에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많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혹은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등등의 이렇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가 대규모 비트코인 이체를 했는데요. 무려 비트코인 45,000개가 움직였습니다. 이 45,000개는 9개의 주소로 나눠져 가지고 이체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지갑은 전까지 비트코인 보유량 15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빵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지갑은 지난해 2018년도에도 수차례 잔액이 빵원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45,000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나 하나만 주지. 자, 월스트리트 금융평론가들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아직도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강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넘을 것이다, 10억 넘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충분히 1억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단기 기술 지표상 강세의 모멘텀이 약화가 됐다, 50시간 이동평균선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5일 현지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단기 기술 지표들 또한 비트코인의 일부 후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상대 강도지수 RSI와 차이킨 머니플로우 CMF는 모두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 약화를 보여준다.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7,300달러에 위치한 상승형 추세 지지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50시간 이동평균 7,872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비트코인의 조정폭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간 차트 RSI가 약세 발산을 가리키는 하방향 추세선을 거부하고 상승할 경우 비트코인이 8,500달러 또는 그 이상을 향해 다시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견해가 강화될 것으로 코인데스크는 내다봤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일별 RSI가 과매수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8,500달러 위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락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주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 무시해버리고 숏 뚝배기 깨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코인 전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 사람, 이제 분석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톤 베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트위터 페이지인데, 이 비트코인 찬양론자로서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 거래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최근에 컨센서스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록TV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보는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락장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지금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5년 하락장은 더 힘들고 괴로웠고 길었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일어나고 있는 상승장 뭔가 석연치가 않다. 새로운 구매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왜 상승하는지 물어보면은 다들 모른다고만 대답을 한다.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 이슈, 테더 이슈, 바이낸스 이슈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상승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내 생각에는 곧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장기 물량까지 좀 팔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 사람의 의견이기는 한데 이제 최근에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벡트라든지 그런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근거로 힘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사람 역시 암호화폐 시장 초기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테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최근에 발행한 레오라는 토큰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불굴의 의지 똥선생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선생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8,488불 선을 그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9,500불에서 10,00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똥선생님이 상승을 보고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상승 후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똥선생님, 이 매직 풋 캐논 마법의 똥대포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이 호재, 엄청난 초호재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 전역에 비트코인 관련된 TV 광고가 나온다. 이것으로부터 엄청난 임팩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암호화폐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항상 손해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열심히 공유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올라가는 시세표를 보시면서 덩실덩실 춤도 한번 추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고 제 채널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